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박사 정천우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책으로부터 많은 그런 컨텐츠를, 많은 내용을 끌어내는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시면 여러분은 현재보다 한 레벨 업그레이드된 그런 독서 방법을 체득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을 읽는 목적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통계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책에서 지식을 끌어내려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상식을 얻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쓰기 위해서, 소일거리로 책을 읽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성공박사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뭔가요? 저의 목적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순전히 활용을 위한 책 읽기가 저의 목적입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제가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저의 업무에 또는 생활에 활용을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자, 물론 가끔씩은 재미가 있어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주목적은 책에서 유용한 것을 찾아서 저의 업무에, 저의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자,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책은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목적을 따지느냐,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선현들이 남기신 그런 서적들을 좀 보면요, 독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책은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책은 무조건 읽어야 한다, 반복해서 많이 읽어라,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어린이를 늑대와 함께 길러봤더니 그 어린이가 성장했을 때의 수준은 늑대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말도 할 줄 몰랐고, 글자는 당연히 전혀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말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행동, 그리고 지능조차 늑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자, 사람은 가만히 두면은 자연적으로 책을 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은 다분히 인위적으로 누가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배워서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떤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거꾸로 갉아먹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 효과적인 그런 독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책을 꺼내서 그냥 막 읽습니다. 그냥 막 읽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덮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얻죠. 와,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느낌. 특히 책을 읽은 지 직후라면은 약간의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책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밑줄을 쳐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밑줄 치고 체크하고 귀퉁이로 접어놓는 그런 독서를 하죠. 그것보다 좀 더 제대로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죠? 중요한 부분 옆에 그때 생각나는 본인의 생각들을 적습니다. 또는 포스트잇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적고서 붙이기도 하죠. 자,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서를 하는 분들은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독서록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 형식으로 중요한 것이 나오면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식으로 독서록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시락으로 가장 유명하시고 책을 가장 많이 쓴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분은 바로 정약용 선생이십니다. 한 500권 이상의 책을 쓰셨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필적하는 또는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천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쓴 책과 그분이 하신 그 실제 업적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 정약용 선생이 진행했던 그 수원성 건축 프로젝트 문서를 보면은 정말 벌어지는 입을 담을 방법도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잘 운영을 했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운영을 했고 그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중기 같은 발명품을 보면은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수원성 건축의 그 공기라 그러죠. 건축 기간을 몇 분의 1로 단축까지 시키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독서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서 독서법이라는 거죠. 네, 책을 이렇게 읽다가 중요한 문장이 나오면은 그것을 종이에다가 빠르게 옮겨 적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놓아라 라는 것이 그 정약용 선생이 주장했던 초서 독서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깊게 읽지 말고 빨리빨리 넘겨라,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필사와 초서 독서법을 차용을 해서 독서 노트를 만듭니다. 자, 독서 노트를 만들면서 읽으면은 그 노트를 안 하고 읽었을 때 대비해서 훨씬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책을 읽고 나면은 독서록이라는 또 하나의 산출물이 탄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독서록을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본인들이 쓰신 그 독서록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본인이 어떤 요약을 적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필사를 하거나 초서로 옮겨 적을 때 스스로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고도 옮겨 적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책을 읽을 때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은 책을 읽은 후에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그 기존의 방법으로 독서록을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거를 다시 읽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저는 독서라는 행위는 공부를 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것이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를 했다면 그 내용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수준으로 읽어야지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내가 읽은 이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공부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하십시오. 한 줄 또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제목을 만드세요. 그리고 독서 노트, 독서록에 적으실 때 베껴 넣지 마시고 본인이 요약한 그 한 줄 이내에 그 제목을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같은 제목들을 여러분의 독서 노트에 적어 놓으신다면은 나중에 그 키워드만 봤을 때 이 책의 내용이 잘 떠오르실 게 분명합니다. 책을 제대로 읽으셨다면은 내용이 떠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며칠 이상이 되면은 아마 몇십 프로씩 점점 잊어버릴 겁니다. 자,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이 중요한 문구의 제목을 적으실 때는 꼭 어디에서 발주했다 라는 페이지와 위치를 정확하게 독서 노트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식을 쌓아 나가면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엄청 많으실 거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그 제목들을 보면은 읽으신 책이 연상이 될 것이고요. 그 내용을 실제 활용하시는데 훨씬 용이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은 요약했던 제목을 기록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그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없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권의 책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실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요, 세상에 좋은 책은 많으나 하나의 책에서 아마 10군데 이상을 발췌해서 활용해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하실 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10군데 이내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시간 효과적이고 그리고 결과가 남는, 그리고 이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독서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실제 독서에 꼭 적용을 해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